부산의 모든 이슈를 연구해 봅니다. 부산연구소, 저는 연구소장 김경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아유, 시상에나 가을이 오나 했더니 갑자기 겨울인 것 같습니다. 너무 추워졌습니다. 아이고, 시작부터 시상의 날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요즘은 봄, 가을보다 여름과 겨울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사계절이 뚜렷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 날씨를 보고. 두 분 연구위원님은 어떻게 좋아하는 계절이 있습니까? 예, 저는 또 여름을 특히 좋아합니다. 왜 뭐 그렇습니까? 제가 좀 활동적이기도 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취미가 바다 낚시다 보니까 바다에 나가기가 좀 쉽고 또 네. 제가 사랑하는 고기들이 활성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제가 입질을 자주 받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데 왜 아주 좋습니다. 사랑하는데 왜 고기를 먹습니까? 고기 잘 먹지는 않습니다. 저는 잡으면 뭐 작은 것들은 다 방생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십시오. 좋습니다. 낚시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여름이 좋다. 아직 마음속에 청춘이 남아 계십니다. 저는 여름 빼고 다 좋습니다. 우리 조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해마다 달라요. 아, 그래요? 네. 올해는 가을이 좋은데 이유가 네. 여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지치고 지치다가 네. 그래서 결국 올해는 가을이 좋네요. 반가워서. 네. 근데 해마다 좋은 계절이 다른 분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러세요? 창의적입니다. 독특하게 되게 독특하잖아요. 독특하신데. 진짜 독특하십니다.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굳이 한 곳에 마음 줄 네. 필요는 없잖아요. 오늘 새로운 거를 정당도 바꿔가면서 그렇죠. 예, 그죠? 맞아요. 정당도 이상한 쪽으로 흘렀습니다. 자, 오늘 약간의 가벼운 얘기와 함께 부산연구소 주제를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구 주제 VCR 화면으로 보시죠. 자, 부산연구소 첫 번째 주제는 역시 중앙 이슈입니다. 중앙 이슈가 계속 많아서 저희들이 먹고 살 거리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일단은 윤석열 정부가 조직 개편안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거 뭐 사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18부 4부 18청이 18부 3처 19청으로 개편이 됐다. 여가부가 빠지는, 여성가족부가 빠지는 걸로 돼 있고 제일 이제 공약 사항이다 보니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가부 폐지 국회 통과해 줄까요? 국회 통과가 저는 굉장히 쉽지는 않을 거다. 아마 네. 여성가족부 폐지는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당론으로 아예 거부하고 있는 거여서 저는 그 과정에 굉장히 많은 난항이 예상된다. 그렇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도 또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부분에 대해서 그걸 지키겠다는 걸 마냥 그냥 잡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적절한 선에서 저는 여성가족부가 원래 갖고 있던 기능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제 장치들에 대한 요구를 하면서 아마 물러서지 않을까.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인 후퇴. 뭐 후퇴라기보다도 부담이 있겠죠. 그렇게 근데 정부 조직 개편안을 두고 완전히 극한 대치를 하기에는 저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조 교수님, 이게 여가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국제적인 평균치로 봤을 때 이게 사라진다라고 하면 약간의 좀 우리가 선진국으로서의 위상 이런 게 좀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여가부가 사실은 여성도 있지만은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저는 우리 현재의 정부나 정책이 굉장히 주안점을 둬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가족 안에 아동이 예, 들어있어요. 아동이 있고 그다음에 또 출생의 문제가 있고 육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오히려 더 중점을 두고 필요하다. 이게 이제 결국 아까 우리 차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제 결국 최종적으로 여가부가 폐지된 안이 통과된다고 할지라도 아동의 문제나 출생의 문제를 정말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는 어떤 부분은 남아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근데 하고 이제 싶죠. 정부는 그런 부분들을 뭐 양성가족 평등 본부 뭐 이런 걸로 남겨서 차관급한테 맡기고 그래서 크게 기능적으로 이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여성가족부 폐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과연 우리나라 여성들이 정말 양성평등 체제로 갈 만큼 충분히 자기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이거나 모든 사회적인 측면에서 정말 평등한 사회에 살고 있냐?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세계경제포럼이라고 하는 자본주의를 시장을 이끄는 그 경제포럼에서 153개국 조사했는데 우리나라 102등입니다. 우리나라 12경제대국이 102등의 여성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성격자 지수상.
어떻게 그런 게 만들어지겠습니까? 객관적으로. 저는 그런 객관적인 지표들을 다 무시하면서 이제 여성들이 평등한 사회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전히 여성들은 유리천장에 기대어 있고 저희들이 최근에 봤던 뭐 스토킹 사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전히 사회적으로 저희는 안전하지 못한 사회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저는 젊은 세대들이 갖고 있는 불만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대남들의 불만. 예, 이대남들의 불만은 이해는 가지만 저는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전 세대적으로 그런 평등한 사회에 저는 여성들이 살고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 폐지는 다시 저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여성가족부의 일부 것들을 예컨대 보건복지부로 같이 합해버리는 문제는 여성을 대상화시킵니다. 여성을 뭘로 대상화시키냐. 결국 출산율 높이는 그냥 객체로 그냥 전락시켜버리는 그런 정책들로 일관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되면 여성이 도대체 뭡니까? 여성의 인권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출산율에 플러스 알파 하는 그런 객체로 되는 것. 저는 그건 여성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굉장히 모멸감이 있는 그런 조치라고 보는 거죠. 일단은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부를 존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는 양성이 평등으로 간다는 말은 지금 어느 정도 평등한 시점에 왔다라고 전제가 된다는 거니까 그렇죠. 문제가 좀 있다. 근데 이제 우리는 102위권의 그 평등 지수를 가지고 있다. 객관적인 지표가 있는데 왜 우리나라 이게 이대남들은 좀 이렇게 뭔가 체감적으로 좀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험을 통해서 입문해 들어가는 어떤 그 일터와 그다음에 그냥 이제 취업하는 일터 두 가지가 있는데 취업하는 일터에서는 여성이 굉장히 문제가 많죠. 유리천장이라고 하는. 네. 그런데 시험을 쳐 들어가는 데서는 오히려 지금 여성들이 훨씬 더 이 진출하는 비율이 높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가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불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교대 혹은 초등학교 선생님에서 보다시피 8, 90%가 여성이 되는 그리고 이제 고시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여성의 비율이 굉장히 높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대남이 불만을 가질 수는 있지만은 아까 잘 얘기가 된 것처럼 한국이 정말로 그 유리천장의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심각한 아직 여전히 그런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대로 다뤄야 되는 저는 그리고 여성들은 초기 진입에서는 대단히 여성들이 열심히 하고 그래서 남성들에 비해서 지금 이대남 입장에 MZ세대 입장에서는 여성들이 훨씬 유리한 것 같아 보이지만 일단 그런 직업에 진출하고 이후의 과정에서는 여성들은 출산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력 단절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진급하거나 이런 데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은 보면 과장급 이상의 일반 기업에서는 과장급 이상의 임원들에서 여성 찾아보기 어렵고 공무원 사회에서도 사실 뭐 3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에서 찾아보기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유리천장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상태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결국은 장기적으로 여성이 한 생애 주기를 살아가는 동안 어떤 불평등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저는 MZ세대도 좀 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여성가족부가 존치되어 온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20년이 넘었어요. 네네. 워낙 이제 그 규모가 작고 예산 배정도 적고 그렇지만은 그래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은 과연 얼마나 역할을 해왔는가. 오히려 저는 이 부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의 정책은 훨씬 더 집중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고 저는 마음 같아서는 대통령 직속으로라도 훨씬 더 강화를 시켜야만 이런 문제가 해소가 되지 여성가족부를 계속 가져가면서 현재처럼 하는 것이 저는 그런 면도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영훈 교수님을 좀 여성가족부 그러네. 총리급으로 격상시켜서 그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 우리 방송 나오면서 계속 자리가 오는데 보내주세요. 좀. 아니 근데 또 다른 데 조직 개편안에서 보면은 예전에 이제 국가보훈처였는데 이제 이게 이제 보훈부로 격상이 됐습니다. 여가부가 빠진 그 자리에 국가보훈부가 들어가게 되고 또 이제 해외 재외동포청으로 이제 또 격상이 됐는데 이건 어차피 해외에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뭐 말들이 많았고 국가보훈부 같은 경우에도 이미 장관급으로 있기 때문에 올라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이건 크게 문제 없죠. 저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저는 재외동포청이 만들어지는 거는 국제적인 트렌드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계속 해외 진출하는 그런 그 국민들이 많고 그래서 재외동포청이 있어야 된다는 건 저는 명확하게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국가보훈부를 이번에 신설한 거는 저는 좀 뜬금없다 하는 생각들이 조금 있어요. 물론 필요는 하고 부의
맞는 그런 활동들을 해왔으니까 맞긴 하죠. 그렇지만 저는 근데 국가보훈부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는 6.25 전쟁 그다음에 월남 참전하신 분들, 베트남 전쟁 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이런 것들을 국가가 이제 적극 나서서 하겠다는 건데 저는 결국 이게 지금은 그분들 사실 6.25 참전 세대들은 굉장히 많이 돌아가셨고 이미 소멸하고 있는 세대라고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베트남 이제 참전 용사 그룹들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 이분들은 상당히 앞으로는 적어질 인구 분야라고 봤을 때 저는 국가보훈부의 어떤 지속 가능성 이게 과연 지켜지겠냐 이런 고민은 좀 있습니다. 약간 정치적인 고려가 있지 않았는가. 아, 그래요? 어떤 정치적인 예를 들면 고려가? 이제 표죠. 뭐 어떤 선거에 쓰든지 간에 네, 확실하게 이제 보수 정당이 이런 것들을 해낸다. 사실 재외동포청 같은 경우에도 정말 필요하고 잘하는 거이기는 한데 요즘은 재외국민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약간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죠. 대통령 선거에서 그 표가 30만 표로 갈리는 상황에서는 재외동포들이 주는 그 표는 엄청나게 큰 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윤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국민의힘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다음 대선에서 그 표 확실하게 챙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국가보훈부는 또 보수 정당으로서의 어떤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을 좀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근데 이 두 가지가 민주당으로서는 반대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거죠. 그래서 민주당도 정치적 고려를 해서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국가보훈부 정도는 이게 꼭 필요하냐라고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딴지를 걸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건 왜냐하면 노인표를 포함한 그런 여러 가지 유권자에 대한 눈치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